자, 지금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0월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곧 11월인데 겨울방학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겨울방학 때 이사를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이 학군 따라 이사를 가시는 분 여전히 많을 텐데 조금 뭐 요새 트렌드는 좀 어떨까요? 요새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키워드가 상위권 16개 대학에서 정시를 40% 늘렸잖아요. 40% 늘린 게 단순히 그냥 40%가 아니라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있고 수시에 수능 체제를 대부분 맞춰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능이 그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 뭐 의대라든지 뭐 선호하는 이런 과들은 거의 뭐 90%에 가깝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생각한 대학, 아니면 탑 30위권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수능이 강한 데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는 내신 1, 2등급은 손해보더라도 내가 수능 경쟁력이 있는, 정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가야겠다. 공부하는 분위기인 학교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자사고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죠. 선호되는 자사가는 더 몰리고 그렇지 않은 자사고는 점점 모집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정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사고 경쟁률이 다시 이제 높아지는 추세가 올해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정시 경쟁력이 있는 학군이 전국의 3대 학군이거든요. 수능 대비력이 있는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거기가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정도죠. 지방에서 뭐 또 하나 언급하라고 그러면 대전, 둔산 정도까지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3대 학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지금 나타나는, 제가 이번에 학군제도 개정판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6년 만에 좀 굉장히 좀 놀라운 통계를 그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했던 기억도 좀 있는데요. 분당이 사실 중학교 학력 수준에서는 전국 최강이었거든요. 2016년도 학업 성취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영수 보통학력 비율 90%가 넘어가는 중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 분당이었어요. 저 그 초록색으로 된 거 저도 본 적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6학교, 17학교였고 강남이 13학교, 14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력 상황으로 보면 분당이 거의 뭐 전국 최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2022년도 자료 기준으로 해서 그 특목고 진학 비율이라든지 학생 수, 그다음에 학업 성취 현황을 했을 때 분당에서 전국 100위권에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7에서 8중학교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확 줄었네요. 확 줄었어요. 왜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분당 내에서도 학군지 쏠림 현상, 뭐 순회동이라든지 서현동이라든지 이쪽에 쏠림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거기에 그 학업 성취 현황인데 특목고 상황은 계속 좋은데 외곽 지역이 약간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게 생각났을까? 이게 보면 분당이 사실 중학교 학력은 조금 위축되더라도 고등학교가 여전히 굉장히 좋은 학군지거든요. 그래서 100위권이라고 들 수 있는 고등학교 4학교나 있어요. 낙생고도 있고, 낙생고, 분당중앙고, 분당대진고, 서영고. 이런 학교들은 이과 비중이 10반 중에 한 8반 정도 됩니다. 이과가 굉장히 강하고 의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200위권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학교들이 한 5-6학교가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지라든지 광교라든지 동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분당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도 특목고를 특목자사고를 쓰고도 떨어졌다. 그래도 내 일반고 갈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원은 계속 유입이 되는데 분당의 고민은 뭐냐면은 학주 근접이라고 학교하고 집하고는 근접이 되는데 좀 수능 대비력이 가능한 학원까지 좀 안 되고 또 뭐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치동 학원으로 라이딩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타고 한 30분이면 오거든요. 대치동까지. 그거를 한 뭐 중학교 때라든지 뭐 이렇게 좀 초등학교 때까지 한 1, 2년 하다가 이럴 바에야 아예 대치동으로 가는 게, 그리고 아까 그리고 100위권 학교가 분당에 4학교가 있다고 그래도 대치동은 100위권 학교가 11학교거든요. 대치동권. 고등학교 기준이죠. 네, 고등학교 기준. 그리고 수능 대비를 해줄 수 있는 대형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능 대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수능의 신유형의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진과 콘텐츠 능력이 있는 학원가가 전국에 한 3학원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당에 강소학원은 많은데 작지만 뭐 소규모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케어해주는 학원들은 많은데 대치동처럼 이렇게
좀 뭐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제공해주고 이것까지는 아니니까 그거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대치동까지 또 와야 되는데 근데 왔다 갔다 그걸 하는 바야 그냥. 그리고 또 뭐 지금 분당의 전세값이 지금 학군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14억에 전세 7, 8억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한 조금만 더 보태면 대치동의 구축에 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집을 사는 건 부담이 되죠. 집은 그렇죠. 뭐 30억 대니까 이거를 비싸. 내가 뭐 대출까지 받아서 뭐 집을 사서 못 들어가지만 전세야 뭐 내가 옮길 수 있으니까 해서 분당의 상위권 자원들이 대치동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럼 분당의 학군은 약간 앞으로도 조금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 중학교 차원에서 그런데 그 빠진 부분들을 옆에 있는 수지라든지 뭐 영통이라든지 뭐 광교라든지 동탄에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력은 계속 좀 유지가 되는데 중학교가 굉장히 외곽 중심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건데 저출생 상황에서. 목동은 그래도 아직도 건재한가 봐요. 이런 목동은 뭐 나가는 이런 현상이. 목동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옆에 있는 강서구도 그렇지만 서대문구, 그다음에 옆에 또 영등포구, 여의도, 뭐 구로라든지 뭐 이쪽에서 학군이 생각하면 계속 있어, 막 이 고민이 지금 많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부천이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송도에서도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생각하면 특목자사고 라인은 좋기는 하지만 안 됐을 때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자꾸 목동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목동은 사실은 저출생 상황에서도 이게 좀 자리가 그렇군요. 튼튼한 거죠. 또 대치동까지 가긴 좀 너무 너무 멀죠. 대치동까지 뭐 목동에서도 뭐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3대 학군지가 소위 말해서 학원가도 그 정도 수능까지도 우리가 한번 해줄 수 있고 수능 1등급을 한번 역량이 되는 학생들은 뭐 좀 만들어줄 수 있다. 원래는 사실 그 정도 수능 1등급 받은 학생들은 그런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라든지 자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게 전국에 공주 한일고라든지 뭐 그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사교육 없이 그냥 그 안에서 자습만 하고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수능도 잘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학원가를 또 이제 명문학군에 있게 되면 그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 있는데 내가 전교 1등이 아닌 이상은 계속 불안한 거죠. 그렇군요. 내가 12등에서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지금 1등부터 10등이 저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안 갈 수 있을까? 본인이 전교 1등이면 안 가겠지. 나는 이 페이스대로 해도 지금 그 불안 심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자꾸 또 이제 학원을 가게 되고 그러는 현상들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의 뭐 이게 유지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목동과 대치동 그리고 대구에 있는 수성구 탑3이고요. 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 아이를 이제 목동이나 대치동까지 너무 이제 소위 빡센 곳으로 보내기 좀 부담스럽고 하지만 그래도 좀 주변 여건이 공부를 좀 하는 대로 그러니까 플랜 B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좀 어디로 갑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3개 학군지는 메이저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수능 대비 보통 이제 학원가 규모라든지 아니면 우수 일반고 상황이라든지 그걸 갖고 이제 학군의 어떤 위상들을 좀 생각하는데 거기는 이제 메이저 학군지인 거고 다른 데까지는 대부분 이제 중고 정도가 되고 고등학교 내신 정도가 이제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군 고민이 될 때 저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변수들 우리 아이가 뭐 문과인데 이과가 강한 학교로만 가면은 좀 불리할 것 같다든지 아니 뭐 또 남학생인데 좀 여학생들이 많은 데 가면 내신 뭐 이런 이제 거를 고려하면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군 고민이 있는 가정들에게 많이 좀 그 단순하게 좀 복잡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그러니까 그 대치동, 목동, 뭐 대구 수성 좋은지 다 알죠. 아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거주 비용이라든지 사교육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무리해서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가장 클리어하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변수라든지 또 우리 애가 뭐 애들이 여럿인데 큰애가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공부 못한다든지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루시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실 것 같은데 가장 좀 분명한 기준이 그 학군지라는 데 가서 거주 비용을 감당하고 그 주변에서 쓰는 것만큼 사교육비를 감당했을 때 우리가 좀 감당할 만하고 또 부모 노후라든지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유학을 갈 때 좀 밀어줄 수 있는 목돈을 저축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그 정도 여력이 있는 데면
우리 가정에게 좀 맞는 그런 학군지거든요. 그런 좀 마이너 학군지를 좀 몇 군데 좀 네.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동네 기준으로. 네. 그 어떤 분은 메이저 학군, 마이너 학군, 비학군지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좀 표현하기가 좀 너무 좀 죄송스럽고 네. 최상위 학군지, 그다음에 보통 이제 명문 학군지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비학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우리 제 책에 소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군이 그런 거죠. 아까 그 3대 그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대구 수성 여기가 뭐 3대 메이저 학군지라고 주요 상위권 학군지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기도 우리 서울권에만 해도 중계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신도시에서는 분당 학군이 좋은 데고요. 그다음 평촌이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그다음 용인 수지도 사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학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요즘 많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광교, 영통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학원들이 이런 데고,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뭐 대전 둔산 있고, 부산도 뭐 해운대 학군이 있고요. 울산의 남구 학군이 있고, 광주의 봉선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요즘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의대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많이 권하는 데가 충청 지역에서는 천안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왜요? 천안이 우선은 충청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지금 대전하고 세종은 그 광역시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천안 북일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자소가 있거든요. 야구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전국 한 5, 60위 안에 드는 의대를 굉장히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지원을 할 때 충청도 학생이면은 충청 지역 전형 인재로 따로 지역을 경쟁률이 다릅니다. 우리 아파트 청약할 때 일반 분양하고 뭐 특별 분양 다른 것처럼 특별 분양처럼 그렇게 지금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공주 한일고라고 전국 최강의 자율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이 뭐 200명대밖에 안 되는데 뭐 의대를 3, 40명 보내고 서울대를 뭐 10명 이상 보내는 이런 지금 학교인데, 여기도 한 반 정도는 전국 대상으로 뽑고 반은 충청 지역 대상으로 뽑는데, 대전이나 세종은 전국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충청권에 있는, 만약 논산이든 예산이라든지 서천에 산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공주 한일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충청 지역 전형의 거의 80%를 천안 출신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틈새가 있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그런 내가 원하는 학교를 안 됐을 때 갈 수 있는 200위권 학교가 3학교 정도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충청 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도 써볼 수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고요. 또 호남권에서는 전주 학군하고 익산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원광대가 있는. 네, 그 좀 학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블로그라든지 뭐 책에 자세히 뭐 소개했으니까,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서 의대 가기는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40%까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려가서 한번, 그럼 그게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 싫어하세요. 왜 우리 애들 갈 거를 서울 수도권에 알려줘서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또 그렇게 내려오면은 윈윈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자극을 매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극을 봐서 내가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실 이제 그렇게 한 거니까 윈윈 효과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중계동, 분당, 평촌, 일산, 용인, 수지가 이제 수권이었는데 광교까지. 이 중계동 제외하고는 다 서울은 아니거든요. 신도시라서. 그래서 또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중계동 말고 이 약간 마이너한 학군지라고 표현하시면 좀 싫어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의 이런 동네는 좀 더 없을까요? 한 두세 군데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 없군요. 중학교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실은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 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 명문학군에 비해서 학력이라든지 진학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이 신도시의 학교들이 이렇게 강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강남, 서울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모이는 베드타운적인 성격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분당이 발전하게 되고 일산이 발전하게 된 게 여기 서울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화이트칼라 직종들이 거기에 그 집을 많이 계셨던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자녀들도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열이 강한 분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살게 된 거죠.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보다. 그렇네요. 예, 그런 좀 사회적으로 이거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뭐 분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평촌, 일산, 수지 여기는 사실 서울의 웬만한 비학군지보다는 이제 냉정하게 아파트 가격이 좀 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과 이 어떤 학군의 어떤 그것이 정확하게 비례하는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이 동네가 비싸지면 학군도 좋아진다. 그리고 학군이 좋아지면 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간다. 이게 뭐 어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뭐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번 그럼 서울을 냉정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동구 이천동, 그다음에 뭐 영등포, 여의도 아파트 비싸잖아요. 그렇죠. 학군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계속 고민이 되고 그쪽 지역에서는 그럼 목동으로 내려가야 되나? 대치동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또 강북에 있는 조금 아파트 비싼 지역에서는 사립초등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중학교 되면 벌써 내려오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국제학교를 생각하는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 지역이 아파트 가격이 좋다고 그래서 학군이 사실 이제 형성되는 건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신도시에 있는 그런 데가 아파트 가격이 뭐 좀 낮기는 하지만 교육적인 열이라든지 아니면 부모 의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학군적으로 좀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대치동을 비롯한 최상위 학군지 여기도 이 부동산 하락기 지금 하락기 오지 않았습니까? 오른 만큼 또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또 관측이 된다고요. 네. 보통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부동산 조정기가 오는데 실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는 데는 조정을 안 받고 그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군이다. 학군 그렇죠. 좋으면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데이터로 직접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러면 안 떨어졌나라고 해서 좀 여러 군데서 좀 소개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의 가장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도곡 렉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2007년도에 그 우리 그때도 버블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올랐다가 그 이후에 우리 201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 겪기 시작하면서 2009년에부터 뭐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속 침체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우리는 이제 기억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고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올랐다가 당연히 떨어졌던 거죠. 근데 그때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인데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됐냐면은 한 26% 정도 그 하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같은 대치동권인데 좀 학군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렉스라고 좀 비슷한 연도에 지어졌고 좀 그 가구수는 좀 적기는 하지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진 게 9%밖에 안 떨어졌어요. 상식적으로는 그 비학군지가 더 많이 떨어지고 렉슬이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졌을까?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비학군지는 적게 오르니까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에서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지금 이제 2016년에서 2021년 이제 정점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5년간 오른 폭을 보면 도곡 렉슬은 12억 8천에서 30억까지 134% 올랐습니다. 5, 6년 동안.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비학군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176% 올랐어요. 여기도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더 저평가된다가 유동성이 넘치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이 사실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 다른 지역은 학군지에서 더 많이 오르는데 뭐 지금 이 아파트는 그런 경우예요. 두 번째 실사례로 그럼 분당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 순회동에 있는 학군 아파트는 하락기에는 26%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분당의 비학군지에 있는 아파트도 하락기에 26%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학군지나 학군지나 다 그 조정 받을 때는 같은 비중으로 조정을 받는데 지금 학군지 아파트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더 낙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제 분당에 있는 학군지 아파트는 146% 정도 올랐는데 비학군지는 107%.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예요. 아까 대치동은 조금 이제 그 저평가됐던 건 예외라고 할 수 있고요. 목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목동도 학군지 아파트는 18% 하락기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목동은 이제 비학군지 아파트는 35% 더 떨어졌어요. 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약간 계속 그 거품적인 성향이 조금 있거든요. 이미 가치평가가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승폭은 지금 그 상승기에는 목동 학군지 아파트가 95% 올랐고 비학군지 아파트가 98%. 근데 아까 대치동은 134%, 그 다음에 분당도 140%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동이 약간 상향 평준화 돼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이미 목동은 약간
평가가 많이 돼 있어요. 고평가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는 폭도 적고 내려가는 폭도 조금 적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학군지 아파트도 조정기엔 장사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많이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사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지금 요즘 보통 많이 말하는 한 뭐 20, 30% 아니면 30% 이상의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전세가는 조금 예외죠. 전세가는 아무래도 실수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학군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지금 학군지 우리 책 업데이트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보니까 한 뭐 매매가는 평균적으로 한 1, 2억 정도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전세가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학군지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